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덕열 선생님께서 지으시고 풍백 미디어에서 펴낸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에 수록된 이야기 중 한 편을 낭독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한자의 카드카자는 윗상자와 아래하자가 위아래로 보태진 꼴이다. 카드를 위로 넣으면 아래로 지폐가 나오는 모양이니 표의 문자의 제자 방식이 참 재미있다. 이런 카드가 지갑 속에 몇 장은 들어있기 마련이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외국에 가서도 한 컵의 맥주값도 처리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기도 하다. 양이 있으면 음도 있기 마련. 편리함 뒤에는 함정도 있다. 왠지 카드를 사용하면 외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에 익숙해졌음일까. 소비가 해퍼지는 것이다. 현대는 빚을 권하는 사회인가. 핸드폰에는 빚을 쓰라는 권유, 문자 메시지, 쪽글이 수시로 날아든다. 쪽글의 유혹에 빠지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빠져나가는 액수가 보이지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긁는다. 자기 통제가 약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니 병이 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빚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가게에서는 수입에 따라 지출을 억제하는 양입 제출의 원칙이 지켜졌다. 생활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건전한 소비 생활로 이어져 왔다. 돈이 바닥나면 빌려 써야 했기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수입만큼만 쓰면 된다는 고전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현대를 살기는 부적합하다.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많아야 부자였고 산업사회에선 제품이 돈이 되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정보력의 격차가 부의 격차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승자 독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부의 편중 시대가 오고 있어도 희망의 싹은 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우선 생각을 정리하여 계획을 크게 세우고 그 계획한 바를 문장으로 써보자. 써서 발표하고 늘 읽어서 자기 암시를 하자. 한 단계 한 단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자. 숙성의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릴 것이다.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부의 창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토플러는 자본주의의 미래의 모습을 무형성에 두었다.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아시아, 금융, 웹, 사람, 환경을 들고 있는 미래학자가 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대륙은 아시아라는 뜻이요. 부를 창출하는 동력은 금융이며 모바일과 웹의 결합은
삶의 패턴을 크게 바꾸고 사람이 중요하므로 핵심 인재를 확보한 친환경 경영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일러준다. 그리고 기업은 상상력 경영을 하도록 권한다. 변화될 세상,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보자. 다니엘 핑크가 말하는 누가 앞서가고 뒤처지느냐를 판가름하는 3가지 질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일을 더 싸게 할 수 있는가? 컴퓨터가 당신의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풍요의 시대에 비물질적이며 초월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로봇과 인간이 일을 함께 하게 될 세상, 약화될 친족 간의 유대, 개인주의에 따른 구매 성향의 변화, 명절 송수품이 사라질 시기는 언제쯤이며 머지않아 없어질 산업은 무엇일까? 시대 변화를 예견하자. 변화의 큰 흐름을 먼저 읽자. 큰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며 잡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유도해야 하겠다. 한 사람이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스승은 별말이 없이 따라오라고 했다. 산속으로 한참을 가니 낭떠러지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처진 가지에 매달리도록 했다. 그때였다. 매달려 있는 제자의 꽉 잡은 2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다. 한 손만으로 버티고 있는데 또 마지막 버틴 다른 손의 손가락을 있는 힘을 다해 펴는 것이었다. 제자는 손을 바꾸어 안간 힘을 다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러기를 몇 번, 손가락 하나만 더 펴지면 떨어져 죽게 될 지경이 되었다. 스승은 그때서야 손가락 펴는 일을 멈추고 말을 했다. 부자가 되려면 들어온 돈을 지금처럼 쥐고 놓지 않으면 된다네. 저축의 시대엔 이런 스승의 가르침도 주요했겠다. 투자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으니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어떤 부호는 정보 수집을 가르치고 어떤 부자는 독립심을 길러주며 어떤 갑부는 퓨전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측 불가의 혼돈 속에서 무섭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겠다. 현재의 지식 정보를 동원하여 다가올 미래의 사회상을 상상해보자. 세계화의 현상을 달리 세계는 평평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 지구의 이쪽과 저쪽에서 시차를 이용해 기업의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평평한 세계. 아무리 변해도 개인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기업은 부를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